쟤 왜 얌생이 같은 톤 왜 내지? 옛날 08, 07, 3D의 그런 굵직한 톤이 좋은데 저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. 그냥 제가 다크룸 앨범 발매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공연이 많았고 뭐 투어도 다녔고 그리고 뭐 피처링들 좀 했고 이제 근데 그 사이가 이제 왈 나오고 나서부터가 뭔가 새로운 다크룸의 뭔가 시작? 그래서 원래 뭐 준비하던 사실 뭐 그냥 뭐 싱글이나 뭔가 앨범이 있었는데 새로 방향을 틀게 된 건 있죠. 이러다 과로사 하겠어 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. 뭐 정어라 쉬기석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. 아직까지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. 그거에 대해서. 왜냐면 결과물이 나와야지 사람들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. 근데 제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매일 가사 쓰고 매일 녹음하고 이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. 쉰 적은 없어요. 근데 제가 뭐 소주 그 리믹스 가사에서도 막 나는 쉰 적 없어. 끝없이 고민하는 것도 내 직업의 일부야. 라고 뭐 그런 가사를 썼잖아요. 처음엔 짜증났었는데 오히려 그게 자극제가 된 거죠. 그런 밈 같은 것들이. 그 앨범은 뭔가 애증의 앨범이기 때문에 그거 앨범을 한 곡 한 곡 녹음할 때가 다 떠오르거든요. 룸메이트 온리 같은 노래는 막 이틀 하고 이틀 반나절을 녹음을 했었단 말이야. 안 자고.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. 막 되게 울고 막 녹음하다가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. 근데 그걸 또 옆에 있는 작업실 동료들이 다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. 아, 음악 이제 끝내야 되겠다. 나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다. 아니야. 애초에 능력이 없던 걸 수도 있어. 애초에 너는 내가 거울 보면서 얘기했어. 넌 진짜 실제로 거울 보면서 얘기했어. 맨날 넌 안 돼. 너는 애초에 병신이고 실력 없는 새끼고 넌 진짜 운으로 진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정도 수준까지 갔었어요. 그 앨범 작업할 때. 아 그냥 죽어 이럴 바에 너 그냥 뒤지는 게 나아. 그냥 병신아. 너는 네가 무슨 앨범을 내고 네가 뭘 사장을 여기서 AOMG 사장을 왜 하고 있니 네가 뭔 그게 자격이 된다고. 그래서 이제 그 민호제 입학이라는 노래도 나온 거고. 아무튼 네. 좀 슬프네요. 갑자기 또 그때 생각나가지고. 네. 다크룸 앨범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상한 완벽주의가 저만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저만 아는 완벽주의가 생겼던 거죠. 그때 당시에는. 저랑 같이 작업실 쓰는 친구들이 아마 옆에서 본 친구들이 제일 잘 알 건데 제 고통을 한마디 가지고 막 200번, 300번 녹음하고 막 달라지는 건 없는데 목만 쉬고 막 컨디션만 안 좋아지는데 막 그런 과정들을 너무 지켜봤기 때문에 그 앨범 다크룸 내고 나니까 이제 그게 좀 압박감과 부담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. 화기연금이란 앨범 제목은 그 저희 룸메이트들이랑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한번 전주에 그냥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. 전주 놀러 갔는데 그 펜션 옆에 이 철조망에 화기연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앨범 제목으로 괜찮지 않냐고. 되게 멋있는데 그 영어로 막 검색해보니까 No Open Flames고 막 앨범 제목 이걸로 할래. 되게 가벼웠어요. 그냥 앨범 제목을 정할 때도 이걸로 하자. 되게 저는 이 앨범 단순 무식한 앨범을 만들고 싶거든요. 그냥 가사도 안 봐도 되고 가사 안 들어도 되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. 그냥 처음에 쓴 걸로 가버리자. 여기서 더 큰 수정, 더 많은 수정을 하지 말고 왜냐면 그러다가 다크룸 때 좆됐기 때문에 진짜 거의 나갔기 때문에 이게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이번 앨범은 조금만 내가 이 안에 있는 선생님을 꺼내지 말고 옥탑방에서 살 때 막 번개송 하고 막 번개송 아시죠? 네. 번개송 할 때 느낌으로 작업을 해보자. 어느 날 그 AOMG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있는데 놀러 왔더라고요. 소주 안주가 어떤 게 제일 좋냐 막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구에 오드레기가 되게 괜찮다고 소주랑 먹기. 얘 소주 좋아하는 친구구나. 저는 소주를 좋아하면 금방 친구가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술도 좀 먹고 한번 저희 집에서 술 먹고 잔 적도 있었거든요. 자고 일어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하다가 애가 되게 괜찮더라고요. 이제 구스범스랑 계속 뭔가 얘가 되게 작업량이 엄청나거든요. 이 앨범 만들면서도 거의 20-30곡 정도 같이 만들고 이랬는데 그런 프로듀서로서 또 업그레이드를 또 시켜주고 싶었던 거죠, 제가. 그래서 저랑 같이 하면서 제가 또 까다롭거든요. 되게 까다로워서 이 비트 보내주면
딴 거 한번 해보자 다시 뭐 해가지고 또 뭐 해주면 이건 좀 뭐 드럼이 좀 아쉽네부터 해가지고 뭐 어쨌든 제가 되게 까다로워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근데 되게 흡수력이 빨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노래가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거죠. 그 해와임금이란 그 앨범 자체가 진짜 일반적인 힙합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인트로란 제목을 요즘에 잘 없잖아요. 네, 어쨌든 인트로도 제목을 두고 하는 건데 그냥 인트로라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. 또 인트로도 사실 랩이 없는 트랙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사실 거기 보면 뭐 Don't die, real rappers don't die가 계속 반복되거든요. 근데 제가 앨범에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딱 그거거든요. 진짜 래퍼는 죽지 않아. 나는 아직까지 죽지 않고 지금 계속 오래 하는 이유가 내가 진짜 래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거. 근데 또 사람들 뭐라 하겠죠 또. 날로 먹었네부터 해가지고. 근데 그 트랙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힙합 장르 중에 하나 멤피스 느낌? 막 36 마피아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 비트가 나왔을 때 일단 그냥 프리스타일로 계속 그 쿠스범스랑 놀다가 프리스타일 하면서 그게 훅이 된 거고 가사를 썼고 이제 그걸 녹음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뭐 한 번씩 저희 작업실에 놀러 온 사람들 들려줬어요. 근데 그때마다 반응이 어땠냐면 오 옛날 형으로 돌아왔네요. 뭐 이런 반응이 되게 많은 거죠. 오 옛날 쌈디다 뭐부터 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 제가 거만하고 뭔가 허세로운 막 그런 느낌의 쌈디였던 거. 저는 제가 옛날 쌈디가 뭔지는 잘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뭐 랩 스타일도 있을 거고 뭐 랩 톤도 있을 거고 뱉는 방식이나 뭐 근데 뭐 기분이 좋았어요. 근데 뭐 젊게 느껴진다는 거잖아요. 06, 07, 08 그때 시절을 떠올린다는 것은 랩이 듣기에 뭔가 약간 그런 젊은 느낌이 들렸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클럽 튠, 일반적인 파티 쉿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그런 노래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때 루피도 그랬고 루피도 아 형 맨날 이런 삶을 사시는 건가요? 부터 해가지고 그럼 야 나 이렇게 산 적 없어 부터 해가지고 뭐 형 이런 스타일 많이 하지 안 했는데 일반적인 그냥 그런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. 그냥 염따한테는 한 가지 부탁을 했죠. 딱 지금 네가 느끼는 그 성공의 그 온도에 대해서 좀 그걸 많이 담아달라고. 그랬더니 1시간 반 만에 피처링해서 보내줬어요. 루이비통 물 마신 개꿀띠부터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뭐 겪은 걸 다 써가지고 저한테 그 1시간 반 만에 그걸 보내줬다니까요.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. 그 일단 올데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고 또 술 친구고요. 실제로 올데이 형의 그런 랩 스타일을 좋아해요.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뭔가 되게 여유롭고 느릿느릿한 뭔가 그런 걸 좋아해서 되게 그리고 가사가 너무 스트레이트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앨범에 진짜 잘 어울리는 피처링 제가 필요한 거는 이 한 줄기 빛이 이 머리에 떨어지는 걸 이게 작업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. 이게 뭔가 번뜩이는 게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. 그걸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. 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게 나오고 그게 음악의 다거든요. 제 음악의 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항상 바라죠. 어두운 방에서 이 고민하는 머리 위에 빛이 떨어지는 거를 그 비트를 듣자마자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제가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. 뭐 이 일을 관두려면 죽어야 된다고. 제가 이 일을 확실히 관둘 거면 죽는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그 다크룸 앨범 만들 때 감정이 또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. 제가 왜 이렇게 창작의 고통 이런 걸 받으면서 음악을 해야 되지? 그만두면 되잖아. 근데 그만둘 수는 없는 거죠. 제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내가 죽어야 되겠지? 그런 가사는 옛날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고 아직까지도 제 톤에 대한 피드백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뭐 07 쌈디, 뭐 08 쌈디의 톤이다. 뭐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곡을 들었을 때 이 곡에 맞게 톤을 잡는 사람이에요. 뭐 사람들은 느끼기에 이 기복이 심하다고 실력의 기복이 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. 저는 되게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곡에 맞게 톤을 설정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톤을 갖고 있잖아요. 낮은 톤도 있고 중간 톤도 있고 하이 톤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. 제가 좀 그 피드백 좀 싫어하거든요. 제 톤이 바뀌었네.
쟤 왜 얌생이 같은 톤 왜 내지? 옛날 08, 07, 3D의 그런 굵직한 톤이 좋은데 저는 바뀐 적이 없거든요. 그냥 저는 제가 톤을 설정할 뿐이에요. 그냥 곡에 맞게. IK 시절이 제 힙합 그 시절에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지만 저는 리더로서 훌륭하지 않았었거든요. 리더로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. 지금 없잖아요. IK라는 크루가 없고 저 IK 혼자 남아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 그냥 좀 아쉽죠. 제가 좀 리더로서 좀 형으로서 좀 더 잘했다면 동생들 더 잘 챙기고 했다면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이기적이고 제 삶을 챙기기 바빴고 그런 와중에 또 뭔가 이런 덩치를 키우는 걸 또 좋아하는 또 유치한 면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다 하나 둘씩 그냥 나가게 된 거죠. 제이통이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. 제이통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. 그때가 너무 재밌었고 뭔가 다음 언젠가는 형들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뭔가 뭐 얘기라도 나누고 싶다부터 해가지고 뭔가 저는 제 위에 형들이 많았을 때도 즐거웠고 루키였을 때 있잖아요. 막 형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해줄 때. 근데 제가 이제 그 입장이 된 거잖아요. 이게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. 후배들도 그렇고. 그때가 더 좋죠. 루키 시절이. 더 재밌었어요. 그때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적인 그런 것도 없고 그때는 돈도 없었고 래퍼로서 이렇게 커왔던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. 대중적인 거를 사실 이제는 굳이 고려를 안 해도 되죠. 저는 사람이 대중적이니까 그냥 이미 다 알잖아요. 제가 누군지도 알고. 그러니까 굳이 제가 대중적이라고 뭐 회사에 큰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서 일부러 대중적인 노래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.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,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. 이제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일은 없을 거야. 어쨌든 앞으로 다양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줄 거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너네가 그렇게 하나씩 악플 달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계속해. 그런 걸 신경 쓸 틈이 없어요. 사실 뭐라 해야 되죠? 그런 온라인의 반응들을 볼 틈이 없어요. 왜냐면 나는 오프라인에서 너무 재밌거든, 내 삶이. 오프라인에서도 좀 행복하게 지내고 쓸데없는 걸로 열 올리지 말고 톤 바뀌었다고 하지. 07, 08 쌈디 19 쌈디가 지금 짱이다. 19 쌈디가 지금